네, 이제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분이 조금 넘게 들어와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4회 산업통상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1차 멘토링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운영사무국의 김용훈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웨비나는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시간 반 정도, 빠르면 2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세 가지 세션에 대해서 소개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제 서류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하는지 서류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30분 정도 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화하기 위한 방법론, 즉 그 교육이 이제 두 번째 세션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이어서 스토리텔링 교육도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하는지, 그리고 사업화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분들은 사업화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세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아이템을 잘 피칭할 수 있는지, 스토리텔링 세션, 이렇게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면은 편안하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Q&A 세션에 저희가 이제 운영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제 서류 작성 가이드 세션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진행될 내용은 일단 공모전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려면 어떤 평가 기준들이 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을 먼저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획서, 신청서 등 작성 요령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잘못 작성했으면 이게 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좀 유의하시라고 작성 시 유의사항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대상은 제14회 공모전에 현재 참여를 완료한 분들, 그리고 앞으로 참여할 분들이 대상이고요.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그 공공데이터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슬로건이 공공데이터로 견인하는 지역 활력, 그리고 AI 데이터로 도약하는 기업 성장입니다. 현재 흐름이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혁신 생태계들이 현재 조성이 되고 있으며, 또 AI 시대의 데이터 경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산업에서의 혁신, 그리고 데이터 경제를 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태계를 형성하는 목적으로 이번 공모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전의 주최 기관은 산업통상부고요. 주관 기관은 한국산업기술진흥기술시험원에서 주관을 하되 또 산하 18개 공공기관에서 함께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 참여자의 그 제한이 굉장히 없죠.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팀 구성 같은 경우에는 최대 5인 한 팀으로 개인 또는 팀 참여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니까요. 메일 접수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오직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하실 분들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도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요. 저희가 이제 3월 30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6일까지 기획서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기획서 서면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배수 이상 선정해서 합격자 분들에게는 개별 통보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심사로는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발표 평가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자 한정해서 10분 이내에 PT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최종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 10팀, 총 금액 5,700만 원의 부문을 동시에 시상하는 방식으로 일정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 공모 부문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공모 부문은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문은 아이디어 기획 부문이고요. 총 시상금은 2천만 원, 5팀한테 시상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기획의 경우에는
어떤 구현물 그리고 시제품 이런 게 없어도 가능히 하고요. 도면, 스케치, 시나리오 중심의 어떤 기획안들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1차 서면 그리고 2차 발표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부문 2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서비스로 개발이 됩니다. 총 시상금은 3,700만 원 5팀에게 지원이 됩니다. 시제품 또는 상용화 단계까지 구현이 가능한 팀들이 부문 2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문 2 같은 경우에는 2차 심사 전에 시제품 제출을 필수로 해주셔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는 동일하게 1차 서면, 2차 발표로 진행이 되는데요. PT 플러스 시제품에 대한 시연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시상 규모에 대해서 한 번 더 안내드리면 총 상금은 5,700만 원, 그리고 총 시상팀은 10팀, 대상 2팀, 최우수 2팀, 우수 6팀으로 되어 있고요. 최고 상금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서비스 부문의 대상이고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문 1 아이디어 기획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900, 최우수 500, 그리고 우수팀 3팀은 200만 원씩 상금이 지원될 예정이고요. 부문 2 제품 서비스 개발의 경우에는 대상 한 팀이 1,800만 원, 그다음에 최우수 한 팀 1,000만 원, 우수 3팀 3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후속 지원 혜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뿐만이 아니라요. 채용, 컨설팅, 그리고 장비, 멘토링 4가지 부문에 있어서 후속 지원을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용 같은 경우에는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석유관리원에서 대상 수상자는 청년 인턴 가점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수출 무역 컨설팅으로 수출부나 전문가의 1대1 상담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의 경우에는 고성능 GPU 3개월 사용권 3개월 분량의 GPU 사용권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서비스 부문 발표 심사 대상자들에게 GPU 사용권 3개월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경우에는 역량 강화 멘토링 진행이 되는데요. 사전교육 플러스 1대1 사업화 전략으로 해서 수상자 1대1 PT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지 제출물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참가 형태, 부문, 팀명, 신청인 정보, 그리고 팀원 구성, 아이디어명, 활용 데이터, 필수 1개 이상, 대표자의 서명을 넣은 해당 서류 제출물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참가자 서약서입니다. 창작품에 대한 서약, 평가 결과에 대한 동의, 지재권의 귀속 등 6개 조항의 서약을 팀 전원이 자필로 서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인데요. 수집 목적, 항목, 보유기관 동의 여부 등 팀 전원 자필 서명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모전 기획서 같은 경우에는 부문별 양식, 아이디어와 제품 서비스 부문별 양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분량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표 이미지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최대한 시각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서약서랑 동의서에는 전원 자필 기재 후 스캔해서 또 제출을 해야 한다는 점도 꼭 잊지 않고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또 1차 서면평가 기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가지 항목인데요. 첫 번째는 창의성, 두 번째는 구체성, 세 번째는 발전 가능성, 네 번째는 문제 해결 가능성입니다.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 대비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어떤 좀 창의적인 접근 방식은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볼 예정이고요. 점수는 25점입니다. 구체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구현 방식이 구체적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한지 부분을 채점을 하고요. 이 또한 25점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은 30점인데요. 또 사업화, 특히 이제 창업, 투자 유치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시장에 대한 확장 가능성, 그다음에 PMF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문제 해결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비즈니스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사회 문제에 해결할 수 있는 임팩트가 있는지,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0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AI를 뭔가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플러스 5점에 또 가산점까지 있다는 점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을 연계한다거나 아니면 확산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어필을 한다 그러면 가산점까지 챙겨가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차 2배수에 합격을 했다면요. 2차 발표 심사를 준비하셔야 될 텐데 2차 발표 심사에 대한 기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5가지 지표이고요. 지표는 동일합니다. 창의성, 구체성, 사업화 가능성, 문제 해결, AI 가산점으로 되어 있고요. 배점은 그 대신 이제 창의성이 15점, 구체성 30점, 사업화 가능성 30점, 문제 해결 25점, 가산점은 5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얼마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인지, 얼마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 임팩트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출물은 한 번 더 요약을 드리면 대표자 서명이 들어간 참가 신청서, 그리고 팀 전원의 자필이 들어간 참가자 서약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팀 전원 자필이 들어간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그리고 공모전 기획서, 이 4가지 서류는 꼭 챙겨서 홈페이지에서 제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팀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원 자필 기재후 스캔해서 제출해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류 하나하나 별로 좀 유의사항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참가 정보 및 작성 그리고 공모 부문을 체크하는 부분들, 참가 신청서에 있는 이 부분들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1인 지원 시에는 개인 체크를 하고 또 팀 지원 시에는 팀 체크, 전체 팀원 참가 정보를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째 참가 아이디 명은 그리고 세부 내용 요약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통상부 공공데이터 활용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기관에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기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산업부 산하기관 공공데이터 목록은 아래에 링크로 되어 있는데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관명 그리고 데이터셋명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저희가 어떤 기관에 어떤 데이터를 활용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명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가자 서약서인데요. 이와 같은 이미지의 서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전원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팀원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참가자 전원이 자필로 서명을 하셔야 됩니다. 혹여나 타 공모전에 동일 아이템으로 입상한 이력이 있으면 지원 및 입상이 취소가 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입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참가자 전원 자필 기재하고 서명을 해주셔야 되고요. 참가자 전원이 동의로 체크를 해주셔야지만 참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인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0개의 기관의 데이터들을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시점의 트렌드에 맞는 것 혹은 내가 관심 있는 데이터들을 찾아보셔도 되고요. 하나씩 확인을 해보시면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카테고리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주체인 산업통상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R&D 및 산업진흥에 있어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그리고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경우에는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데이터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통상 무역의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그리고 무역안보관리원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생활 같은 경우에는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제품안전관리원, 강원랜드의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공공데이터셋 목록이라고 해서 링크가 있는데요.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해당 데이터들을 찾아서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실제 산업통상부 공공데이터셋 목록의 이미지인데요. 이와 같이 공공데이터 목록에서 내가 원하는 주관기관을 누르고 그리고 조건 등 검색을 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들을 한번 탐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조금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크게는 항목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개요, 그 다음에 핵심 내용, 그리고 구상 및 제안 배경,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 사업화 방안, 그리고 기대 효과 이렇게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이디어 같은 부분에는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한 핵심 기술, 서비스, 정보에 대한 명칭을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핵심 내용에는 아이디어 기획의 핵심 내용, 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상 및 제안 배경에는 관련 현황, 또 문제점, 트렌드 이런 부분들 아이디어 구상 및 제안 배경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활용 분야 등 빈도, 범위, 중요성 등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 부분에서 기존 서비스와의 차별성, 창의성, 독창성, 구현의 기술, 아니요 구현 로직, 서비스 방법, 구체성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업화 방안 및 기대 효과에서도 시장성, 그리고 사업화, 상용화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현하는 로직, 그리고 실제 실행 계획, 그리고 매출 창출에 대한 계획,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구조, 이런 실현 가능성, 그리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나 임팩트가 큰 기대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사업화 방안 기대 효과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및 서비스 부문에는요, 아이디어 부문과 동일하게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의 개요를 작성해 주시고, 핵심 내용도 작성을 해 주시고, 구상 및 제안 배경에는요, 제품 서비스 부문의 경우에는 아이디어 부문과 동일하지만, 혹시 기존에 아이디어 부문에서 지원을 했거나 시상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에 있는 수상작을 제품화하는 부분들이 추가를 해주시면은 가산점이 또 부여가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 부분의 세부 내용에는 제품 서비스 영상 또는 서비스 링크 주소를 필수로 첨부를 해주셔야 되고요. 사업화 방안 및 기대 효과에도 이미 제공 중인 경우에는 개발 이력, 또 보완, 개선, 확장, 계획 이런 부분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획서 아이디어 부문은 서류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요. 일단 분량 제한은 없으니까요. 최대한 설득력 있는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스케치, 그림, 사진, 데이터 등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아이디어 부문이니까요. 그리고 제출하실 때는 파란색 안내 문구 박스는 제출 전에 반드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명을 기재하는 것은 3줄 이내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핵심 기술 서비스 정보의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어 기획 핵심 내용 그리고 구상 및 제안 배경에서도 구체적인 내용들 그리고 시각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디어 세부 내용 같은 경우에는 활용 및 예비 활용 공공데이터 명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산업통상부 미개방 공공데이터인 경우에도 간략한 설명을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서비스와 차별성, 창의성, 독창성, 또 구현 기술, 서비스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해당 란에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업화 방안 및 기대 효과에서도 사업화 방안, 실현 가능성, 사회 기대 효과, 세 영역 모두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품 및 서비스 부문인데요. 공통적인 유의사항은 마찬가지로 분량 제한이 없고요. 그리고 도면 스케치, 그림 이런 거 활용 가능하고요. 파란색 안내 문구 삭제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명도 3줄 이내로 핵심 내용들을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품 및 서비스 핵심 내용, 제한 배경에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아이디어 부문에서 수상작을 제품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가산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 서비스 세부 내용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이제 첨부 파일로 제출을 하거나 서비스는 확인 가능한 링크 주소를 해당 란에다가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사업화 방안 및 기대 효과에도 기운영 중인 경우에는 개발 이력 보완, 개선, 확장, 계획 이런 부분들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우수 작성 예시인데요. 개인정보상 전체를 다 공유 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면 시각화하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문장들이 개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갈식으로 주장들이 들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는 밑줄을 치거나 볼드체를 하는 방식으로 심사위원들이 명확하게 중요한 부분을 인지할 수 있게 표시를 해둔 것들은 우리가 참고를 한다면 좋은 기획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출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법적 그리고 권리사항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재권에 대한 사전 확보가 첫 번째인데요. 만약에 접수 후에 공개된 아이디어를 보호받으려면 공개 이전에 신청자가 직접 권리를 획득해야 한다는 점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제3자 저작권 점검입니다. 혹시나 이 출품작이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응모자에게 또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한번 점검을 하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에 대한 별도 기준들은 활용 데이터의 제공 기관마다 어떠한 기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한 기준들이 있다면 조건들을 꼭 준수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신청 전에 꼭 점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타 공모전 동일 아이템 입상 이력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서류 작성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나 서류 작성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채팅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실 예정대로 저희가 1시 30분에 저희가 사업화 교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더 인벤션 랩이라는 엑셀레이터의 이사님께서 직접 사업화 교육을 준비해 주셔서요. 아마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업화 교육의 부분들을 잘 적용하신다면은 우리 심사 배점 항목에 사업화 부분의 점수를 또 잘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꼭 참고해서 다음 세션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문 있으신 분들은 Q&A 남겨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30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5분 동안 갖도록 할게요.